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진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특징을 아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지, 월령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잘 살피는 것이 사주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감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죠.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양수가 있으면 또 음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양과 음은 서로 대립되고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양의 개념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서로 보완의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수인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 똑같이 물의 기운이죠.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됩니다. 자, 같은 물이죠. 하지만은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하고 대비됐을 때 양은 음보다 큽니다. 그리고 양은 음보다 넓고요. 양은 음보다 깊습니다. 그러니까 임수인 양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그러한 물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작고 얕고 좁은 그런 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건 비유를 드는 것이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다 같은 것이죠. 아니면 강호수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우로수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라든가 옹달샘 같은 개념의 작은 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과 작은 물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임수하고 개수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특징은 임수는 작은 물이 아니고 큰 개념의 물이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왕하게 되면 뭐한다?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충분지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많은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쓰나미가 일어서 큰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개수일간은 아무리 왕해도 범람할 우려는 없고요. 그래서 뭐 개수가 충분해서 물이 범람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개수의 특징은 뭐냐면 청징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생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든 개수든 맑고 깨끗해야지 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탁하면 용도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탁하다? 안 되죠. 강물이 탁해요? 1급수 정도 돼야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든 개수든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은 그 둘을 나눠 봤을 때 임수보다는 음수인 개수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개수는 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고요. 임수는 왕하다라고 하는 것, 왕에서 충분지성이 일어나서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와 병화를 아울러서 써서, 무토로서는 임수를 제방을 하고요, 병으로서는 무토를 갖다가 보좌해 주는 역할, 이렇게 해서 임수왕했을 때는 무토
그 다음에 병화를 쓰는 것. 개수는 맑고 깨끗함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어야지만 물이 탁해지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개수를 매몰시키거나 아니면 탁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수를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보는 이유는 각각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성이 달아서 사주를 배합하는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고요. 비단 어떤 것과 하냐면 사람을 남자 여자로 구분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하면 충분한 성질을 나타낸다,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토병화를 아울러 쓰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일간이 신약할 수도 있죠. 임수일간이라고 항상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이때는 무토를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임수일간도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게 되면 자칫 왕토가 임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도 개수일간도 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수의 근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일간들이 마찬가지예요. 간목부터 개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일간이 모두 약하면 항상 인성이 있어서 그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그 왕한 일간에 따라서 용신을 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간목은 일간이 왕하면 경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병화는 임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토는 간목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금은 정화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뭐예요? 금방 말했던 것처럼 무토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반면에 을목은 왕하면 병화를 쓰는 것, 병화개수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왕하면 임수를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죠? 기토 같은 경우는 병화개수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는 왕하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간목과 병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따라서 좋아하는 용신과 희신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 청명과 고구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고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청명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진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뭐가 있을까요? 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각각 9일,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18일, 9, 38일씩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월이라 하더라도 9하고 3일간은, 이 9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일은 개수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요 9하고 3일은 전에 묘월의 모강한 기운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가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진월의 토가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절의 심천이라고 합니다. 계절의 심천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 이도저도 구분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진월은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말씀드리겠지만은 임묘진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동방에 속하면서 뭐가 왕하다? 목이 왕한 모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 중요한 것, 진월은 지금 이제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진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진월의 인묘를 같이 봐서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왕한 걸로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하지만 진토만 있으면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 목이 왕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것, 진월은 수의 고지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은 고지라고도 하고요. 묘지라고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수의 고지나 수의 묘지는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분들도 엄격하게 이거를 갖다가 고지하고 묘지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묘지에 태어났고 고지에 태어났다고 해서 신약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게 되면 토왕절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신약한 건 맞지만 이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묘월에 태어났을 때의 임수와 사오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 그 다음에 술월은 좀 그렇고요. 만약에 임묘월이라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왕할까요? 진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왕할까요? 이걸 비교고 봐야지. 무조건 진월의 임수는 고지, 묘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것이 묘지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왕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고지에 태어나면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요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방 임수가 임묘월에 태어났을 때 왕하냐? 4, 5월에 태어났을 때 왕하냐? 아니면 임묘 4, 5월에 태어났을 때보다 진월에 태어났을 때가 더 약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임묘월보다 진월의 임수가 더 왕하고요. 4, 5월에 태어난 임수보다는 진월에 태어난 임수가 더 왕합니다. 하지만 진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졌을 때는 임수가 약해질 수 있지만은 임묘 4, 5월에 비하면 원령에 통근한 임수인데 이게 신약하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령에 통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일단 살려야 되겠고요. 또 아무리 원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토왕절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그 많은 토는 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임수는 매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천간으로 무토 투출하는 것은 임수가 그닥 반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령을 득한 무토가 투출해서 임수를 파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가 진월의 임수는 투출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요. 일단 먼저 저 토가 잠난해져서 임수를 파극하고 임수를 탁수로 만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이 간목으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토가 임수를 파극하지 않고요. 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간목을 얻어야 된다. 근데 간목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식신상관을 써서 살을 제할 때는 임수 자체도 뿌리 근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도 아울러 이렇게 얻어주게 되면 간목으로서는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서 임수가 탁하지 않게, 임수가 파극당하지 않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얻게 되면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줘서 임수가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을 쓰게 되면 토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먼저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것도 생하는 거고 목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월의 임수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경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한다. 만약에 이 경금하고 간목을 같이 쓸 때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간목 연관이 있을 때는 여기는 뭐 무진이 되겠죠. 무진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간목이 핵심이 될 때 경금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도 경금운이 와서 간목을 파할 때는 썩 좋은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진월의 임수 원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토가 원체 왕한 시절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별도로 얻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선생님 그럼 차라리 뭐 자수라든가 해서 얻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진월에 자수를 얻었다라고 보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토왕절이지만 수의 고지가 되고요. 진은 신자를 보게 되면 합해서 수가 되면 이거는 임수가 오히려 신강해지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임수는 신강해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를 쓸 수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간목 경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령 자체에 토만 있고 나머지 비경겁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간목경검을 쓰는 것이고요. 뭐 지지로이 해수자수가 있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굳이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원한적으로 들어가서 무토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되겠죠. 임수는 양수,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극아자,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가 되는 것이고, 극아자는 이거를 관성이라고 하고, 아극자, 내가 극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재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 편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은 정관이고 어떤 것은 편관이냐,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되는 것은 편관칠살격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칠살격이라고도 합니다. 단 진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 임수가 진에 통근했다고 해서 수가 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다, 살중 신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생으로 살중신경한 것은 아니고요. 진의 임수가 통근했기 때문에 그래도 임수가 극약은 아니다. 그래서 일간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식상으로서 저거를 제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쓸 수 있는 것, 간목을 쓸 것이냐 을목을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까 제가 간목을 말씀드렸던 것은 무토 왕토를 제거하는 것은 간목으로 하는 것이지, 을목은 공력이 떨어지다. 토를 제거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역시나 간목이 월등히 공력이 크기 때문에 간목을 쓰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보좌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이렇게 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목 더해서 월간의 간목이 또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식신제살이의 국세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목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목이, 진월은 아무래도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인에도 통근할 수 있죠. 진에도 통근할 수 있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목이 좀 더 왕해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연간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목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는 너무 식신으로서 토를 제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일지의 진토를 다시 보게 되면 토가 왕해지고요, 목도 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임수 자체가 많이 약할 것 같지만은 진 두 개를 얻으면 아무리 진진이 임수 입장에서 칠살편관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에 통근할 수가 있고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요거는 불약 정도, 약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 사주 금을 한 점 정도 얻어서 임수를 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간목의 토를 제하는 용도의 힘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임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토 내지는 목이 세력을 잇기 때문에 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을 얻어서 임수를 생수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됐을 때는, 자, 물론 제가 금을 봐서 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은,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자수에 있습니다. 자수를 얻게 되면 이 진토를 끌어 당겨 가지고 뭐 합니까? 신자진 수국을 하겠죠. 신자진 수국인데 신금은 빠졌으니까 자진 반합이라고 하죠. 반합으로 해가지고 반합수가 왕해지게 되죠. 그럼 이거 진월에 진토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왕합니까? 경금이 다시 임수까지 생겨주니까 이거는 수가 굉장히 왕한 강한 사주가 된 것입니다. 원래 임수왕하면 뭘 쓴다고 했죠? 무토를 쓴다라고 했는데, 진중에 있는 무토는 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진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금수가 왕해지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이거는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죠. 이거는 목화운 가면 좋겠고요. 금운이 되거나 수운이 되게 되면은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이렇게 생각되고요. 신해시 마찬가지. 신의 시를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신의 시는 여기다 써야 되죠. 여기다 신의 시가 돼도 마찬가지고 경자시는 이제 자신 합해서 수가 완전히 왕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수가 있어서 합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진진이 수의 고지이고요. 해수까지 옆에 있으면 이것도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기보다는 그냥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어디로 가면 안 된다? 목화운이 좋은 것이지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뭐 자진합수 뭐 신진인데 이거는 인신상충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서 금수가 많아졌을 때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을 조금은 보온할 필요는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수기운이 조금 부족해진다. 인목 두 개에다가 진진이면 이거는 목이 왕한 거예요. 목이 굉장히 왕한 것이다. 목이 인 두 개의 뿌리를 뒀죠. 토 두 개의 또 뿌리를 뒀죠. 그리고 임수세계 천건이 진진의 뿌리를 둬서 약하진 않지만 일간을 뺀 임수 두 개는 다시 목을 생하게 됩니다. 이 진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한다? 그것보다는 병화로서 그냥 차라리 목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술토운이 왔을 때 진술상충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진술충이 되게 되면 임수의 군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자대운, 자대운이 왔을 때 자진합수가 되면 이때는 갑자기 수가 범람해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정유대운이면 진유합금이 돼서 금수가 다시 왕이죠.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대운에 따라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대운에 따라서 삶의 희비가 확 여기저기 이렇게 천변만화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언뜻 보면 약한 것 같은데 대운에서 왕해질 수도 있겠고요. 언뜻 보면 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대운, 특히나 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충해버리면 임수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묘대운 뭐 좀 흡사하게 보면 되겠고요. 또 재미있는 생시가 이제 갑진 시가 되겠죠. 진진진 세 개를 받고요. 이것도 토도 당연히 왕하겠죠. 지로 토 세 개를 받지만 하지만 간목 두 개가 인진에 다 뿌리를 두고 있고요. 요거 준방합 안에 묘가 이렇게 협내한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목도 세력이 있다. 중요한 건 진진진의 임수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맞게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수운이 왔을 때 자진합수가 되면 갑자기 수기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뭐 신금운이라든가 유금운 이런 것이 왔을 때는 다시 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좀 독특할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내 아이를 낳는데 이런 독특한 사주를 만들어서 키우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 이런 사주는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특이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생각을 해야지 독특하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를 한번 낳아서 친히 한번 키워보겠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는 임수 자체가 진 두 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왕할 것 같지만 이거 임수가 왕한 것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화를 얻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제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5의 뿌리를 뒀죠. 이 병화가 이 인의 뿌리를 뒀죠. 5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 재성 왕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고요. 그래서 조후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볼 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이 진월의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무토 투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는 것은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신금에 임수가 뿌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임수는 진진에도 뿌리를 두고 있고요. 임수까지 대동했기 때문에 임수가 충분히 세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무토를 감당할 수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간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왕한 것이지, 원령이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 두 개를 보고 무토 투출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이건 토가 더 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박살 내버린다라기보다는 왕한 토가 임수를 매몰시켜 버리지 못하도록 간목으로서 조절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시 화운이 오게 되면은 이건 토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금운이라든가 수운이 와서 일간이 조금 더 왕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술운이어서 무술, 경술운이어서 이 진진을 충하게 되면 무토가 쉽게 말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물을 갖다 매몰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 술대운을 가장, 특히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 무술대운을 가장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